안녕하세요.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착은 하루입니다. 제가 지난 두 영상에서 1학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해 드렸는데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에는 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2학년 1학기 교과서 살펴보기. 2학년 1학기 교과서 목차예요. 총 6단원이네요. 1단원 세자리수, 3단원 덧셈과 뺄셈, 6단원 곱셈과 같이 수와 연산 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 보여요. 1단원 세자리수. 1단원은 1학년에서 익힌 100가지 수에 대한 내용이 확장되고 발전한 단원이에요. 첫 시간에는 100을 배워요. 분명 1학년 2학기에 100을 배웠는데 왜 또 100을 배우고 있을까요? 1학년 때는 99보다 1만큼 더 큰 수로 100을 도입했어요. 이번엔 거기에 더해서 100의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 10개로 십진법의 개념을 다지고 90보다 10만큼 더 큰 수, 99 다음에 오는 수, 99보다 1만큼 더 큰 수, 80보다 20만큼 더 큰 수, 1이 100개인 수 등 다양한 형태를 경험해요. 다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몇백을 쓰고 읽으며 수 감각을 길러요. 몇백까지 배우고 나서 세자리수를 알아봐요. 세자리수를 100이 몇 개, 10이 몇 개, 1이 몇 개인 수로 표현하고 수모형, 자리값 모형, 자리값 카드 등 다양한 모형으로도 나타내보며 쓰고 읽어봐요. 다음은 자리값을 알아보는 내용이 나와요. 100의 자리 숫자는 몇백, 10의 자리 숫자는 몇십, 1의 자리 숫자는 몇이라는 자리값을 가진다는 것을 배워요. 이는 나중에 더 큰 수를 배우기 위한 기본 바탕이에요. 이어서 1씩, 10씩, 100씩 띄어세는 활동을 통해 수의 계열을 익히고 자리값을 이용한 세자리수의 크기를 비교해요. 그리고 999에서 1 띄어세면 1000이 된다는 것을 익혀요. 다음은 세자리수의 크기를 비교해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탐구해보고 367이 425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말로 표현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요. 2단원 여러 가지 도형. 1학년 때는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을 찾고 분류했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을 찾고 분류했어요. 2학년 첫 내용으로 또 세모 모양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삼각형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배워요. 그리고 곧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변이 3개, 꼭지점이 3개 있다는 속성도 알게 돼요. 전판과 모는 종이의 삼각형을 정확하게 그려보고 삼각형과 삼각형이 아닌 것을 구분해요. 다음은 같은 내용이 네모 모양으로 진행돼요. 사각형이라는 명칭을 알고 곧은 변이 4개, 꼭지점이 4개라는 속성을 배우고 전판과 모는 종이에 그려보며 사각형과 아닌 것을 분류해요. 다음은 예상하셨듯이 동그라미 모양이 나왔어요. 원이라는 명칭을 알고 곧은 선이 없다, 어느 곳에서 보아도 완전히 둥근 모양이라는 속성을 배워요. 아직 반지름이나 지름은 도입되지 않아요. 원은 모는 종이와 전판에 그리지 않고 자유롭게 그려보고 원과 원이 아닌 것을 구분해봐요. 다음은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칠교판을 이해하고 여러가지 칠교 조각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어보는 활동에서 평면 도형의 공간 감각을 길러요. 그리고 칠교판을 이용한 모양 채우기나 꾸미기로 마무리해요. 칠교판이 끝나면 쌓기나무를 이용한 모양 만들기가 나와요. 쌓기나무를 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쌓은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 위치와 방향을 약속하는 말을 배워요. 무엇 무엇의 앞, 무엇 무엇의 오른쪽, 무엇 무엇의 위, 2층 등 다양한 표현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쌓기나무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 마을 꾸미기 활동을 하며 2단원을 마무리해요. 3단원 덧셈과 뺄셈.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덧셈과 뺄셈. 19가지의 수를 합성하고 분해해봤고 두 자릿수의 범위에서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없는 덧셈과 뺄셈까지 배웠어요. 2학년에는 어떻게 확장되었을까요? 먼저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요. 이어세기, 수 구슬로 구하기, 그림으로 그려보기, 수 모형 이용하기 등의 방법이 있어요. 다음은 앞에서 배웠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의 문제를 해결해요. 10모형은 10모형끼리, 1모형은 1모형끼리 더하며 1모형이 10개 모이면 10모형 하나로 바꿔주는 과정을 통해 받아올림의 개념을 이해해요.
이제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리수 더하기 두 자리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해요. 10 모형이 10개 모이면 100 모형으로 바꿔주며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을 경험해요. 아직 1의 자리와 10의 자리 모두에서 받아올림이 나오지는 않네요. 여기까지 배우고 같은 맥락으로 뺄셈을 배우게 돼요.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수 빼기 한 자리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요. 거꾸로 세기, 수 구슬로 구하기, 그림으로 그려보기, 수 모형으로 구하기 방법을 경험해요. 다음은 받아내림이 있는 몇십 빼기 몇십 몇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40 빼기 18의 경우 40에서 10을 먼저 빼주고 8을 마저 빼기, 40에서 20을 빼주고 2를 더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익혀요. 그 후 수모형을 이용해서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로 갈라서 빼와요. 40 빼기 18을 계산할 때 0에서 8을 뺄 수 없으니 10모형 4개를 3개와 1개로 갈라서 1개를 1모형 10개로 바꿔서 빼주는 방법을 학습해요. 이렇게 받아내림하는 방법을 익혀요.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직접 교고를 가지고 갈라보며 활동을 하면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익혔으면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수 빼기 두 자리수의 계산 원리를 배우고 직접 계산해요. 앞 내용을 탄탄하게 다졌다면 큰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어요.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을 모두 경험한 후 세수의 계산을 해요. 문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낸 것을 계산해보며 문장제 문제를 푸는 기초를 익혀요. 이번엔 한 가지 상황을 간단한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바꿔보며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해해요. 그리고 이번 단원의 마지막 내용, 모르는 어떤 수를 네모로 해서 식을 만들어봐요. 네모를 사용해서 덧셈식과 뺄셈식을 세우고 네모의 값을 구해요. 이 네모가 나중에 나올 방정식에서는 미지수 xy가 되는 거겠죠? 4단원 길이 재기. 길고 길었던 3단원이 끝나고 길이 재기 단원으로 들어왔어요. 1학년 1학기 때 길이의 속성을 이해하고 길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했어요. 1학년에서의 길이 비교는 길이를 직접 맞대어 어떤 것이 더 길고 짧은지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길이를 직접 맞대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길이 비교나 길이가 얼마나 더 길고 짧은지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2학년이 되어서는 길이를 직접 맞대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요. 먼저 종이띠로 길이만큼 본떠서 비교해보는 방법을 배워요. 다음은 뼘이나 손가락, 지우개, 연필과 같은 구체물로 길이를 비교해요. 그리고 여러 단위 중 길이를 재기 적당한 단위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마다 뼘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임의 단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센티미터와 같은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알고 1cm가 무엇인지 약속을 해요. 1cm를 배운 다음에는 센티미터 눈금이 있는 자를 사용해서 물건의 길이를 재는 방법을 익혀요. 물건의 한쪽 끝에 0을 맞추고 물건을 자의 눈금과 나란히 놓는 법을 배워요. 방법을 익힌 다음은 실제로 재어봐요. 그리고 물체의 길이가 자의 눈금 사이에 있을 때 길이를 약 몇 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음을 배워요. 마지막으로 1, 5, 10cm를 활용해서 길이를 어림해보며 길이에 대한 양감을 길러요. 5단원 분류하기. 1학년 때는 분류하기 자체를 한 단원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모양을 배우며 특징에 따라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을 분류해 보았었는데 2학년에는 따로 한 단원으로 편성되었네요. 먼저 실생활 상황 속에서 분류가 필요한 상황을 알고 분류 결과가 같으려면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요. 그리고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고 직접 기준을 정해서 분류하는 활동으로 발전해요. 기준을 세워 분류할 수 있게 되면 분류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어 수로 세어보며 자료 정리의 유용함을 알게 돼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직접 분류 기준을 세우고 자료들을 분류해서 표로 나타내고 분류한 결과에 대해 말하며 자료 분석까지 해봐요. 6단원 곱셈. 드디어 대망의 곱셈 단원이에요. 하지만 바로 2일은 2, 4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단계에 맞춰 꼼꼼히 배우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첫 시간은 아이들이 곱셈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생활 속에서 하나씩 세기, 수직선으로 띄어세기, 몇 개씩 묶어세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건의 수를 알아봐요.
그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방법들 중 묶어 세기의 유용성을 알며 몇씩 몇 묶음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해요. 예를 들면 18은 2씩 9묶음, 3씩 6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처럼요. 다음은 똑같은 묶음 상황에서 배의 개념을 도입해요. 2씩 3묶음은 2의 3배와 같다는 것을 배우며 물건의 수가 몇의 몇 배인지 이야기해봐요. 배의 개념을 익힌 뒤 고체몰의 수를 몇의 몇 배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산량과 연속량을 몇의 몇 배로 표현해요. 이산량이란 참여의 수처럼 몇 개로 세어서 개수가 몇 배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고, 연속량은 생막대의 길이처럼 따로 떼어서 셀 수 없어서 길이가 몇 배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단순해 보이는 교과서가 알고 보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몇의 몇 배의 개념을 알고 난 뒤 몇의 몇 배를 곱셈식으로 표현해봐요. 곱셈식의 의미를 알고 곱셈 상황을 발견해서 이를 동수노가와 관련지어서 곱셈식으로 표현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여기서 동수노가란 같은 수가 여러 번 더해지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림 속에서 다양한 곱셈 상황을 발견하고 다양한 곱셈식을 직접 세워보며 곱셈 단원을 마무리해요. 어른이 봤을 때는 그림만 가득하고 단순해 보이는 교과서지만 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텍스트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수학 이론이 빠짐없이 담겨 있답니다. 우수한 지필진들이 오랜 시간을 공들여 집필한 교과서인 만큼 모든 공부의 기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2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알려주세요.